네, 환절기마다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특히 수험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코가 답답하면 집중하기도 어려워서 학업에 영향을 끼치기 마련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청소년 비염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치열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확하게 이제 비염이 뭔지부터 좀 짚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감기하면 열이 나거나 재채기, 콧물 이런 게 나올 때 감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비염은 그렇다면 어떨 때 비염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나요? 네, 흔히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코 안에 생기는 모든 염증을 통칭해서 말하는데요. 예. 주로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의 증상을 보이면 비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계절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계절에만 증상을 일으키는데 반해서 예. 통년성 비염이라고 해서 사시사철 증상을 일으키는 비염도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네, 종류별로 상당히 증상도 다양하네요. 그렇다면 비염 증상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대체 뭔가요?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네.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아.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 보통 50%, 양 부모 다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계시다면 예. 보통 75% 정도에서 유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나 화수분 등의 특정 계절에만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도 있고요. 네. 진먼지, 진드기처럼 우리 생활 속에 분포하면서 수시로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시키는 원인도 있겠습니다. 네. 또 동물의 털도 알레르기 반응을 네. 유발한다고요? 동물의 털이나 곰팡이, 바퀴벌레, 또 피부의 인설 등도 알레르기 비염을 흔히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주요 원인은 또 네. 뭔가요?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란 우리가 흔히 특정 항원에 의해서 생기는 알레르기성 비염 외에 네. 특별한 원인이 없이 생기는 모든 종류의 비염을 통칭하는데요. 예. 네. 보통 전체 비염의 50% 이상은 비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네. 아.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감염성 비염이 있고요. 네. 또 약물이나 호르몬 변화, 정서적인 감정 변화 또는 날씨, 음식에 의해서도 콧물이나 재채기 등의 비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환경에 의한 후천적인 요소도 있겠네요. 네, 아주 많죠. 예. 굉장히 다양한데, 자,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아봤으면 치료를 해야 될 텐데, 네. 치료법은 그럼 어떻게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이든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든 대부분의 비염은 약물 치료로 충분히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증상이 있을 때 그때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잘 맞는 약을 선택해서 드신다면 특별한 고통 없이 잘 조절할 수 있고요. 네. 예전에는 비염 약이 졸리다는 인식이 많아서 특히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지 않고 버티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최근에는 약이 졸리지 않는 약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약을 드시는 것이 증상 조절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런 약물 치료 외에 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을 같이 조절해 주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일 텐데요. 네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인 화수분 등은 그 화수분이 심한 계절철에는 마스크를 쓰신다든지 야외 활동을 조금 자제하시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예방 효과를 받으실 수 있을 굉장히 거고요. 간단하게 네. 또 예방할 수 있군요. 네.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헤파 필터가 장착된 진공 청소기나 네. 아니면 실내 온도를 24도씨 이하, 습도를 45% 이하로 낮추시는 것만으로도 네. 그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그 진먼지 진먼지 진드기를. 진드기를 좀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기를 자주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침구류나 카펫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로 자주 세척해 주시면 네. 훨씬 조절이 좋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이제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요즘 수술이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수술을 하면 확실히 좀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나요? 알레르기 비염은 원칙적으로 수술로는 좋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수술해서 좋아져야 되는 비염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좌측 구조는 정상적인 코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예. 우측 화면은 이제 비염 상태가 심한 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양쪽 콧살이 커서 저렇게 비강을 좁혀서 예. 호흡을 만성적으로 방해하는 그냥 상태를 거의 막혀 있네요. 네, 예. 저런 상태를 우리가 흔히 만성 비후성 비염이라는 진단을 붙이는데요. 네. 저런 만성 비후성 비염 환자는 주로 콧물이나 재채기 등의 증상보다는 만성적인 코막힘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만성적인 코막힘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는데요. 네. 일단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자주 짜증을 내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많이 감소되고 예. 숙면에도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잘 때 충분히 나와야 할 성장 호르몬이 예. 많이 나오지 않아서 성장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만성 비효성 비염의 치료는 네. 약물 치료보다는 오히려 수술 치료가 더 효과적인데요. 예. 최근 유행하는 레이저 치료가 네.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굉장히 과거- 간단하게 되나 보죠, 네. 요즘에. 네. 과거에 비해서 의료 기술도 좋아지고 예. 기구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요즘에는 비교적 어린 시기부터 수술이 가능하시고 네. 그리고 쉽게 수술 가능하고 회복 기간도 비교적 빠르고 그다음에 효과도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처방이 안 된다면 이런 치료도 수술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치열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